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당신이 받게 될 유일한 경고일 것입니다. 누가 통치하고 누가 겸손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네 가지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언어, 이성, 유머, 그리고 돈입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평범함으로 끌어내리는 동시에 전문가의 손에서 제국과 운명을 만들어내는 네 가지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마스터하는 자는 진흙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철의 몸을 만듭니다. 이 네 가지를 무시하는 자는 적과 마주치기도 전에 멸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부주의한 말, 성급한 재정 결정, 갑작스러운 분노, 또는 환상에 휩싸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몰락은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항상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권력은 이렇게 분배됩니다. 공로나 친절, 우연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내면의 영역을 관리하는 능력에 따라 분배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전 이탈리아 궁정의 비밀스러운 경기를 관찰하며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승리가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통치자의 지나친 장황함, 의심에 빠진 정신, 감정에 굴복한 정신, 또는 그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텅 빈 금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적은 항상 규율의 부족입니다. 그것은 굴복하는 정신, 더듬거리는 말, 새는 지갑,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는 얼굴입니다. 당신이 아는 세상은 중립적인 경기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관찰되고 해석되고 이용당하는 체스판과 같습니다. 모든 말은 단서입니다. 모든 망설임은 틈입니다. 모든 감정적 반응은 허점입니다. 모든 잘못된 재정적 결정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의 권력에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항상 선량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에게 유리할 때 그렇게 보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냉소주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취약한 곳을 공격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진 곳을 숭배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필요 이상으로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혀는 금고인가요? 아니면 새는 곳인가요? 당신의 마음은 상담사인가요? 아니면 감옥인가요? 당신의 유머 감각은 가면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린 채찍인가요?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끈처럼 당신을 단단히 올가매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를 꺼립니다. 삶은 운, 불운, 운명, 음모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거짓말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진실은 잔혹합니다. 전쟁터는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운 외에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라이벌들로 가득 찬 방 안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를 애워싸지만 그는 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마음을 열고 필요 이상으로 말을 쏟아냅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자리를 뜨지만 이미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그의 몰락을 갈망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 구석에는 라이벌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지켜보며 다른 이들이 그의 거만한 목소리에 굴복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고 경청하고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을 이해하는 자와 투명성이라는 허상에 굴복하는 자의 대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럽고 기만적이며 위험 앞에서는 비겁하고 이익에 탐욕스럽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내면의 영역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요새로 변모시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스승도, 어떤 멘토도 내면의 훈련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설득하더라도 통제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 주권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지 않는 자에게는 왕좌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규율을 감옥으로 여기는 반면 마키아벨리는 그것을 자유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통제하는 사람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사람은 언제 감정을 드러내고 숨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통제하는 사람은 언제 기다리고 언제 공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충동에 얽매여 세상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세상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길에 나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신의 시면을 들여다보고 세상이 조장하는 악습을 뿌리 뽑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약자에게는 불가해하고 관찰자에게는 존경받으며 당신을 착취하려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는 크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말할 때 말하고 싶은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믿는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려는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다. 장기적인 권력을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꺼이 치르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소수가 지배하고 나머지는 복종한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리더와 그들이 이끄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진정한 비밀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성, 행운 또는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충동의 예라고 말할 때 스스로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힘은 거창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작은 일상의 승리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걸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뭔가 빚지고 있다고 계속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필터 없이 말하고 목적 없이 생각하고 가면 없이 반응하고 계산 없이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걸 기억하세요. 사회가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적이 당신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며 우연히 당신을 패배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를 내려놓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예측 가능하며 소모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은 종종 손보다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볼까?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아주 작은 쾌락과 인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볼까? 당신은 강인한 이미지를 볼까? 아니면 연약한 이미지를 볼까? 결국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여정은 며칠이나 몇 주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의 잔혹한 과정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실수에서 가장 큰 실패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해하세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 앞에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4가지 힘, 4가지 한계, 4가지 내면의 갈등. 각각의 힘은 당신을 지배자로 만들 수도 노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혀, 당신의 마음, 당신의 유머 감각, 그리고 당신의 돈. 한계를 건너뛰려고 애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한 가지 영역을 무시하고 손댈 수 없다고 믿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권력에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한 영역에서의 실패는 전체 체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전에, 외모를 통제하기 전에, 감정을 조종하기 전에, 부를 축적하기 전에 당신 존재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인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실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소음인가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방해 요소인가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생각인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음 전투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성, 기억, 불안으로 위장한 내면의 유령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승리를 이끌 수도 있고 군대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장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왕들이 조용히 운명을 결정하는 비밀 회의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혼돈스러운 당신 마음에 맞서 전략적 레이더로 탈바꿈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결코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몸이 고요할 때조차도 마음은 계속해서 소리, 기억, 놀라운 장면, 일어나지도 않은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계와 같지만 문제는 그 움직임 자체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통제되지 않고 방황하며 사람들을 바꿀 수 없는 과거나 바꿀 수 없는 미래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는 우리를 피하고 불안과 산만함을 부추길 뿐인 꿈속에 길을 잃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이 스스로를 정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통치자와 군인들을 관찰하며 그 차이가 용기나 힘뿐만 아니라 명령에 따라 생각하는 능력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질서한 정신은 마치 전투 도중 전장을 떠난 군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원을 동원하더라도 패배할 것입니다. 규율 없는 정신은 아군이 아니라 적입니다.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을 상상해 보세요. 교과서를 펼쳐놓고 앉아있지만 공부에 몰두하는 대신 과거의 실수에 대한 기억, 낙제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그리고 휴대폰 알림 같은 쓸데없는 방해 요소 사이를 헤매고 다닙니다. 몇 시간씩 공부를 하지만 배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만 정신적인 유령에 의해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진척 상황을 계획하지 못하는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밤중에 쉬는 대신 옛 이야기를 되새기거나 허황된 주장을 늘어놓는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없는 마음은 아무리 잘 짜인 계획이라도 망칩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를 다른 시나리오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마치 왕실의 상담자처럼 여기는 사람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기억을 테이블에 앉혀두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에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생각,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성찰에만 귀 기울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폭풍을 잠재우지 않고 어떤 바람이 자신의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흔한 사람과 드문 사람, 반응적인 사람과 통제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드러납니다. 교통체증에 화를 내고 남은 하루를 분노에 찬 채에 보내는 사람은 독이 된 단순한 생각의 노예입니다. 다른 사람은 치솟는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분석하고 버립니다. 그들은 쌓이지 않을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한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분노를 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사건은 같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은 결정을 내렸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반응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통치에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주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듣거나 모든 의견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 나를 강화하는가, 약화시키는가, 전략을 만드는가, 아니면 단순히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이 생각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가, 아니면 버려야 할 자리인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신적 통제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감정에 마음껏 휩쓸려 버립니다. 그리고 무해해 보이는 것, 즉 주의 산만함, 이리테이블한 기억, 사소한 걱정이 결국 끊임없는 파괴의 원천이 됩니다. 마음은 점차 행동 능력을 저해하는 혼란스러운 내부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치명적인 오류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는 통치자는 곧 외부 세계의 조종에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낯선 이야기, 강요된 욕망, 그리고 집단적 환상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미묘하게 작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는 이미지나 아이디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관심을 훔치다 못한 알림, 과장된 헤드라인, 도발적인 댓글은 당신의 마음을 산만함의 악순환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입니다.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고갈시키도록 설계된 자극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집중력 저하, 불안감 증가,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저하입니다. 마치 궁궐문을 아첨꾼들에게 활짝 열어주고
결국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나약한 왕자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침묵의 순간들 말입니다. 마치 칼날을 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배기, 모든 결정, 모든 노력은 정신을 날카롭게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신적 통제가 인간이 숙달해야 할 첫 번째 통치 형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통제가 없으면 다른 모든 권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조종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외부의 영향력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리더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하며 정확하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침착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입니다. 집단 히스테리를 견뎌내기 위해 수년간 쌓아온 정신훈련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와 불안정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무너지는 리더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는 단순한 상황에서도 드러납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다투고 통제력을 잃는 회의를 상상해 보세요. 침착함을 유지하면 당신의 말은 무게감을 지닙니다. 말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독특한 대조, 즉 혼란 속에서도 명확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칠 때 당신은 확고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냉정함을 잃을 때 당신은 계산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존중, 두려움, 심지어 복종까지 불러일으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기는 것은 규율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군대를 지휘하듯 마음을 지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생각을 떠올리도록 내버려 두되 어떤 생각을 추구하고 어떤 생각을 버릴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고 과정에 갇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우연에 이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은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선택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왕실의회처럼 대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각이 공평하게 평가된다면, 모든 방해 요소가 도구로 변하기 전에 제거된다면, 모든 유용한 아이디어가 힘의 씨앗처럼 키워진다면 말입니다.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피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깨달음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정신적인 쓰레기일 뿐입니다. 자리할 곳이 없는 목소리들, 오래전에 묻혀야 했던 기억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직한 조언자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들의 에너지를 불어넣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숨겨진 적입니다. 그러니 다음 단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마음에서 몰아낼 용기, 아무도 지켜보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단련할 용기, 힘을 키워주는 명료함을 위해 즉각적인 만족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피할 용기. 마음은 결코 고요한 들판이 될 수 없지만 통제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행운이란 마치 범람하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강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운하, 댐, 제방을 건설하면 물을 끌어모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람하게 내버려 두면 강물이 당신을 휩쓸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강물을 끌어내면 강물이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면의 생각을 정리할 준비가 되셨나요? 음모를 꾸미기 전에 음모자를 제거하는 왕자처럼 자신의 생각에 무자비하게 맞설 준비가 되셨나요? 떠오르는 대로 믿는 안일함을 버리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만을 선택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이 되어 흡수한 환상에 지배당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남들이 거의 얻지 못하는 무언가를 얻게 될 겁니다. 바로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의 명료함이죠. 그리고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입이 텅 비어 있다면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몇 달 동안 묵묵히 쌓아온 것을 성급한 말 한마디가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다음 단계에서는 왕관을 씌우기도 하고 비난을 퍼붓기도 하는 검, 바로 말의 영역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제는 말하고 싶은 유혹이 침묵의 규율보다 강할 때 당신은 입을 다물 수 있을까요? 말의 진정한 무게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 쌓아온 명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주의한 고백은 적의 손에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헛된 약속은 동맹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입은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통치자들이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방심한 순간에 쏟아낸 과도한 말 때문에 패배한다고 말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성이 전략을 결정하는 장군이라면 입은 전략을 선포하는 사자이며 사자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권력을 강화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충동적으로 비밀을 털어놓았을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피력했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분노를 표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폭발은 사소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정보를 노출하고 흔적을 남기고 영원히 닫히지 않을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닐까. 그들이 불운이나 배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저 자신의 과격한 언행에서 비롯된 결과 아닐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의도를 너무 일찍 드러내 사업을 잃었을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행동이 아닌 공개된 말로 평가받았을까. 인간의 판단은 가차없고 말은 언제나 증거로 사용된다. 설령 왜곡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나 해석되더라도 말이다. 사회는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복제되고 기록되고 배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 없는 발언은 더 이상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퍼져나가며 스스로 생명을 얻고 당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한때는 라이벌이 왕의 귀에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커리어를 망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에서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원리는 동일하며 속도만 빨라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잡담해서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간단한 질문만 하고 침묵을 지키며 관찰하세요. 허영심은 그들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야망, 그리고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적에게 무기를 넘겨줍니다. 이는 혀가 제지되지 않으면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 행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은 목소리에서 나온다고 믿는 반면 마키아벨리는 진정한 권력은 침묵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예측 불가능성의 장막입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마음을 열고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게 하는 공간입니다. 침묵을 지배하는 자는 소통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자는 신비로움, 권위,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아우라를 잃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상적인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협상을 상상해 봅시다. 참을성 없는 한 남자가 재빨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가치관을 논하며 의도를 드러냅니다. 다른 한 명은 조용히 지켜봅니다. 첫 번째 남자는 자신이 힘을 과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전략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남자는 조용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황을 평가하며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때만 발언합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 때 모든 말은 자신의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산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말하면서도 옳은 말을 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제 개인적인 갈등을 생각해 보세요. 분노에 차 내뱉은 말을 주워 담지 않아 얼마나 많은 관계가 끝나는지요. 언어가 창의적인 도구가 아닌 무딘 무기가 되어 얼마나 많은 가족이 해체되는지요. 말의 힘은 정치적이거나 전략적일 뿐만 아니라 친밀하고 일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말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동맹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며 침묵 속에서도 권위를 유지합니다. 만원인 방에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은 적지만 모든 말이 또렷하게 들리는 사람인가요? 누가 더 큰 인상을 남길까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신비로운 분위기를 유지해서 모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아해하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힘은 양이 아니라 희소성에 있습니다. 음이 희소하기 때문에 귀중하듯 말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은 지울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불안감을 드러내면 그 이미지는 남을 것이고 나약함을 드러내면 그 이미지는 당신이 변하더라도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당신의 말을 이용해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또한 통치자들이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드러내는 것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이며 지나친 것은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모든 침묵을 목소리로 채우는 습관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이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침묵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불안과 긴장을 야기하고 우리 자신의 불안감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참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을 통해 스스로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강한 자는 침묵의 긴장을 견디며 그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반대로 약한 자는 말로 침묵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첫마디, 말보다 침묵의 눈빛 하나가 더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침묵이라는 것을 모르시나요? 다스려진 입은 마치 칼집에 꽂힌 칼과 같습니다. 마침내 그 칼이 움직이면 필연적으로 일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것, 공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말을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덜하지만 의미 있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음과 충격의 차이입니다.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말을 덜 할수록 더 많이 듣기 시작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침묵 속에서 발견되고 모순은 감지되며 무엇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느라 바빠서 이러한 이점을 잃게 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무기가 될 보이지 않는 서류를 쌓습니다. 말의 힘은 말하는 말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승리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으로 얻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한 침묵은 종종 어떤 노골적인 위협보다 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자존심이 말을 요구할 때 스스로를 참을 수 있을까요? 비난받을 때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불편함을 견딜 수 있을까요? 승리를 자랑하고 싶을 때 자존심을 참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험입니다. 결국 혀를 다스리는 능력은 거창한 연설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결정들로도 측정됩니다. 도발을 받았을 때 침묵을 지키는 능력, 호기심에 직면했을 때조차 비밀을 지키는 능력, 모두가 예상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능력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자신의 영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만 드러내야 합니다. 이 조언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모든 말은 적절해야 하고 모든 폭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모든 문구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답해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혀를 통제하는가? 아니면 혀가 당신을 통제하는가? 당신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가? 아니면 침묵을 참을 수 없어서 말하는가? 당신은 말을 칼처럼 쓰는가? 아니면 동전처럼 던지는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힘이 위태롭다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의 말이 예측 가능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전투의 절반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것은 퍼즐의 일부일 뿐입니다. 혀는 다스리지만 자신의 감정에 취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분노, 두려움, 슬픔이 드러난다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이것이 바로 다음 단계이자 어쩌면 가장 어려운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입을 다물 수는 있지만 허락 없이도 감정은 여전히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 것과 드러내는 것까지 다스리는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인간의 가장 큰 패배는 전장이나 사업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모든 결정, 모든 말, 모든 몸짓을 좌우할 수 있는 내면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역사는 병사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 자존심 또는 타인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배신당하여 왕국 전체를 잃은 지도자들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자신을 무적이라 믿었던 나폴레옹은 유럽 연합군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신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군사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수많은 음모는 편집증과 그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조언자들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언제나 위험하지만 감정의 붕괴는 몰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더 작은 규모로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관계, 경력, 기회를 망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도한 자존심 때문에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공유하거나 지출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러움 때문에 롤모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통계는 이러한 현상을 확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 해고의 60% 이상이 기술적 무능이 아니라 감정적 문제, 즉 스트레스, 압박, 갈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해고의 원인이 기술 부족이 아니라 내면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임을 보여줍니다.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전에 이러한 취약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통치자는 자비롭고 충성스럽고 인도적이며 성실하고 종교적으로 보여야 하지만 상황이 요구할 때는 항상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위선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군주는 예측 가능하고 따라서 취약해졌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자는 자신감과 두려움을 불어넣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끊임없이 무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게임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오르기 전에 화면을 고르듯이 감정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현대 심리학은 마키아벨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증해 줄 뿐입니다. 감성지능 연구에 따르면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이들이 마시멜로 하나를 바로 먹을지 아니면 2배를 받을지 선택해야 했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충동을 억제한 사람들이 수년 후 학업, 직업,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할까요? 자제력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권력을 눈에 보이지 않게 강화하는 장기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무감각해 보이는 기계의 경직성에 빠지지 않고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과제입니다.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보여줄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감동을 주기 위해 적절한 순간에만 그 감정을 표출하는 연극 배우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적절한 순간에 위협을 가하는 데 사용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은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사용될 때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슬픔조차도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반사작용이 아닌 무기처럼 관리되어야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이 대중 앞에서 자제력을 잃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원로원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모든 눈빛과 몸짓을 신중하게 고려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생각해 보세요. 비비린나의 나는 내전에서 살아남았고 혼란 속에서도 절망을 드러내지 않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고 전해지는 에이브러햄 링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침착함은 단순히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약함의 징후를 찾는 세상에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는 작은 일들에서 드러납니다. 집에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방이 과민하게 반응할 때까지 조용히 듣기로 결심할 때, 직장에서 도발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여 당신이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킬 때, 좌절의 순간 불평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침묵을 지키고 결과가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계속 노력하기로 결심할 때, 바로 이러한 작은 일들에서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가면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냉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회는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표현하는지에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수 없고 오직 당신의 겉모습에만 접근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겉모습이 통제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면은 거짓이 아니라 방어수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막는 갑옷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을 읽어낸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의 표정, 어조 또는 자세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화가 났을 때에도 침착해 보일 수 있고, 의심을 품었을 때에도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으며, 피곤했을 때에도 확고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종하는 사람과 조종당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피상적인 통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기술을 더 잘 익힐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 표정, 작은 몸짓, 생각 없는 말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들은 쉽게 조종당합니다. 자신의 가면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외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타인의 반응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읽는 사람인가? 읽는 사람인가? 조종하는 사람인가? 조종당하는 사람인가? 흥미로운 사실이 이 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소통 연구에 따르면 메시지의 영향력은 70% 이상이 단어 자체가 아니라 어조와 바디 랭귀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말하는 내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자세, 제스처, 표정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신호를 해석하게 됩니다. 마스크의 목적은 바로 이 표면을 당신의 목표에 맞게 향하게 하는 것이지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가면을 부당한 거짓말로 오인하면 패배하게 됩니다. 가면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가가 하는 일입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역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군에게는 자신감을, 적군에게는 침착함이나 위협을, 군중에게는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항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접근하기 어려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자동적인 반응 대신 매 순간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드러내야 할까? 어떤 감정을 숨겨야 할까? 이 순간에 가장 적절한 가면은 무엇일까? 당신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될까? 존중은 더 커지고 놀림은 줄어들 것이며 예측 가능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조종하기 더 어려워지고 존경받기 더 쉬워질 것입니다.
진실은 냉혹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면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손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극을 받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쉽게 조종당합니다. 지나치게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겸손해야 할 때 자만심을 드러내어 적을 만듭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자는 항상 패배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고 가면을 쓰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강력한 지배의 형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감정 표면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감정 표면이 당신을 이끄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줄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통해 무엇을 보여줄지 지시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무대 위의 배우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캐릭터입니까? 다음 단계는 더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정과 외모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대중을 사로잡는 바로 그 요소, 즉 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자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필요에 의해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무슨 주권이 있겠습니까? 재정 규율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소평가된 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은 단지 순간적인 위안, 욕망 충족, 그리고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 자체가 함정입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도 계좌에 적힌 숫자도 아닙니다. 돈은 시간이자 자유이며 누가 조종할 수 있고 누가 굴복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조용한 도구입니다.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생전에도 행운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운을 범람하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거대한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댐과 운하 그리고 방벽을 건설하는 자들은 흐름의 방향을 바꾸고 그 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모한 자에게는 파괴이지만 훈련된 자에게는 무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사례는 수천 개의 작은 이야기 속에서 반복됩니다. 월급을 받고 덧없는 쾌락에 돈을 쓰는 한 노동자는 자신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매달 같은 악순환에 갇힙니다. 위기가 닥치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아무런 준비도 선택도 힘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돈을 침묵의 병사로 여기는 사람들은 저축한 모든 돈이 또 다른 자유의 공간을 얻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든 강요된 수용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이며 필요성의 노예가 되는 것과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쓰는지 참 묘합니다. 그들은 옷, 자동차,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지 유지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미지는 존경보다는 적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가시적인 사치는 감탄이 아닌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국민의 증오와 시기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부의 과시는 이 두 가지 세력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진정한 부는 신중하고 조용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과시하는 자는 공격을 자초합니다. 침묵 속에 쌓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따라서 파괴할 수 없는 요새를 쌓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거액의 상속 재산이나 복권 당첨금을 받은 가정의 70% 이상이 5년 이내에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규율 부족은 풍요로움을 파멸로 이끕니다. 권력은 돈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고 키우고 보호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는 재정적 권력이 소득의 액수보다는 한 푼 한 푼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은 전략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저축은 무용지물입니다. 지휘관이 없는 거대한 군대를 상상해보세요. 병사들은 무질서하고 자원은 제대로 배분되지 않으며 에너지는 낭비됩니다. 명확한 계획 없이 그저 저축만을 위해 저축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돈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성찰, 학습, 계획을 위한 자유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막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식, 도구, 그리고 전략적 동맹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돈은 통제될 때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선견지명의 상징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삶에 갇혀 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답은 거의 항상 돈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 말, 기분은 통제하지만 돈에 관해서는 충동적으로 변합니다. 빚을 지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소비를 통해 자기 정당화를 추구합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튼튼해 보이지만 단 한 번의 불운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큰 부와 연관짓지만 실제로 진정한 재정적 힘은 작은 것들에 대한 규율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동전, 모든 지폐,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결정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적게 쓰는 사람은 결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풍요로울 때 그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재정적 규율은 먼 미래의 미덕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돈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남의 호의에 의존하고 책임을 질 자원이 없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호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존중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결정을 옹호할 수 있고 구걸할 필요가 없으며 나쁜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묵묵한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사고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국이 주인들이 돈만으로 충분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무너졌습니까? 마키아벨리는 부는 변덕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전략, 동맹,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면 오늘 가진 것도 내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은 신중함의 대체물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 관리의 원칙은 저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용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지식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그 가치가 배가 됩니다. 의존도를 줄이고 행동의 자유를 늘려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시간을 활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불가피한 위기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또한 같은 논리의 일부입니다. 모든 재정적 결정은 소비 결정이 아니라 체스판 위에서의 움직임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자유에 가까워지도록 또는 자유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빚에 갇혔을 때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느껴보셨나요? 빚은 현대판 노예 제도의 한 형태입니다. 모든 사람을 강요된 조건의 인질로 만듭니다. 채권자는 마감일과 규칙을 정하고 속도를 통제합니다. 채무자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도, 기다릴 수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빚은 본질적으로 자율성의 상실입니다. 규율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슬을 피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반사적으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싼 물건을 사고 불리한 제안을 거부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꿋꿋이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과 의무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돈은 당신에게 봉사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단순한 순간적 쾌락의 원천이나 자랑거리가 될 때 돈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략적 도구가 될 때 당신은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원칙이 권력을 얻는 소수와 권력에 의존하는 대중을 구분합니다. 냉정한 심리학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욕망은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부분은 즉각적인 만족, 사회적 인정, 그리고 탁월한 지위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충동을 해석할 수 있다면 행동을 예측하고 약점을 이용하고 심지어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사회는 이러한 예측 가능성에 기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지 유지를 위해 빚을 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이용하여 권력을 축적합니다. 침착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유통되는 돈의 대부분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전략적 고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중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소비하고, 계산 없이 말하고, 계획 없이 소비합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히스테리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지출하기 전에 계획하고, 반응하기 전에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소비와 인정을 줬다 길을 잃는 동안 항상 세 걸음 앞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은 규율과 차분한 사고방식과 결합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더 광범위한 전략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유를 유지하며 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비전이 없다면 부조차도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있다면 적은 자원이라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신의 돈을 누가 통제하고 있을까요? 모든 결정은 당신이 내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압력, 충동, 그리고 덧없는 욕망인가요? 재정적인 군대가 당신을 향해 진군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무의미한 싸움에 돈을 낭비하고 있나요? 시간을 끌 만한 돈이 있나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상황이든 감내해야 하나요? 결국 거의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재정 규율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원에 대한 통제 없이는 권력이 없습니다. 이충량 없이는 주권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외에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 말, 기분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다면 이제는 재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자원이 있고 비축량이 많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숨겨진 심리와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동맹을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넘어야 할 다음 영역입니다.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실마리를 발견하고 권력이 실제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순환하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성찰을 끝까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만해지거나 불편해지거나 이 여정의 매 단계마다 요구되는 솔직함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아직 저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마음속에 심어진 질문, 불편함,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비록 이제 막 시작일지라도 이미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질 수 없다는 것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무적이며 불멸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번 타락할 때마다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적에게 무기를 내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삶을 내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저항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따라 당신은 운명을 형성하는 4가지 기둥, 이성, 언어, 유머, 그리고 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4가지 기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파괴의 문을 열 것입니다. 또한 가면은 거짓이 아니라 일종의 보호막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 뛰어난 심리는 잔혹함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고립은 외로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실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세요. 간단한 정신집중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고 스스로에게 이 생각이 나를 강하게 하는가 아니면 약하게 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만약 나를 약하게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세요. 화를 내면서가 아니라 단호하게 제거하세요.
제거할 때마다 여유가 생기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시 집중력을 되찾게 됩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시작하면 생각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언어를 절제하세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종일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관찰하고 그것을 힘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질문하세요. 침묵의 벽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세요. 침묵은 방패이자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분을 다스리세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연습해 보세요. 교통체증 속에서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때, 집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직장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등입니다. 폭발하기보다는 관찰하고 반응하기보다는 선택하세요. 행동을 억누를 때마다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돈을 관리하세요. 돈이 적이 아니라 아군이 되도록 하세요. 간단한 계획을 세우세요. 아무리 적더라도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세요. 남은 돈은 자랑이 아니라 자신, 지식, 자유, 그리고 시간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세요. 불필요한 빚은 피하세요. 모든 빚은 목에 걸린 쇠사슬과 같기 때문입니다. 돈은 남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얻어지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가면을 쓰세요. 각 상황에서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정하세요. 모든 것을 드러내지 마세요. 진정한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지 마세요.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숨길지 선택하세요. 세상은 당신의 내면이 아니라 표면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당신을 판단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이러한 이해가 당신의 갑옷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인간 심리를 차분하게 연구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 욕망, 그리고 시기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그들이 감정적으로 변할 때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 주목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할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의도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 기술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곱째, 전략적 고립을 실천하세요. 조용히 생각하고 계획할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외부의 소음에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하세요. 명료함은 혼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생각을 정리하고 전략을 제고하고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이러한 실천은 간단하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규율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있어도 자신의 행동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의 조짐이 보이면 바로 포기하고 첫 번째 유혹에 굴복하여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한 채 과정을 포기합니다.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이러한 저항을 극복해야 합니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이 위태로운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자유, 당신의 힘, 당신의 존재. 이 계획을 매일 실천한 후 몇 달 후에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더 맑아지고 말투는 차분해지고 감정은 더 잘 통제될 것이며 재정은 더 잘 관리될 것이고 자아상은 더 사려 깊어지고 타인에 대한 이해는 더 정확해질 것이며 시간은 더 안정될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당신의 차이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것이 필요한 걸까요? 단지 권력을 위해서일까요? 단지 승리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속 깊이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요? 군중의 환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잊혀진 얼굴이 되지 않기 위해 당신 안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모두처럼 살고 싶지 않고 우리처럼 갇히고 싶지 않은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본질이며 주권을 행사할 공간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이 목소리를 어떻게 할 건가요? 다시 억누를 건가요? 아니면 결국 자라나게 둘 건가요?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될 힘은 이제 당신 손에 있습니다. 헛된 약속도 먼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이 얻은 지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이상적인 조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 더 큰 안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때가 왔습니다. 첫걸음은 항상 가장 간단하고 결정적입니다. 바로 규율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직접적이고 진심 어린 초대를 전합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거나 마음속에 무언가를 일깨웠거나 이전에는 미뤄왔던 생각들을 떠올리게 했다면 숨기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여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탐구하고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마음을 다잡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에 접근하고 보이지 않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질문, 경험, 어려움을 공유하거나 간단히 알겠습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익명으로 남겨주셔도 좋지만 이 순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해주세요.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은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담은 묵묵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은 오직 당신 몫입니다. 지금 떠나서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을 잊고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힘을 불어넣는 규율, 자유를 만들어내는 명료함, 그리고 당신을 무적으로 만드는 힘을 향해 의식적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행동을 선택하세요. 오늘 선택하세요. 지금 선택하세요.